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JC 연수원 1단계 신입회원 연수를 통해 만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JC를 여러분께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시간만 제 강의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들은 한국JC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컬에 돌아가서 신입회원 연수 때 알게 된 내용이라고 당당하게 아는 걸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우리 한국JC 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한국JC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되었지만 한국JC의 신입회원인 여러분과 저는 우리 JC를 통해 만난 정말 소중한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저의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한국청년회의소 연수원 교수 유직원입니다. 저의 소속 로컬은요, 대전 둔산 JC고요. 2017년도에 대전지구 JC 지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비대면 강의 특성상 양방향 소통이 어렵기 때문에 저의 강의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아래에 있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강의에서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의 소속 로컬도 있고 지구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한국JC라는 범국가적인 조직에 속해 있는 구성원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한국JC가 어떻게 탄생되었고 탄생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역사를 여러분들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JCI 운동은 1951년도에 처음 시작됐습니다. 1950년도 6월 25일부터 우리가 약 3년 동안 6.25 전쟁을 치렀죠. 즉 1951년도는 전쟁이 끝난 후가 아니라 바로 한참 전쟁 중이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 시점이 대충 중공군이 개입해서 인해전술로 내려오고 서울을 뺏고 수복하고 휴전협정이 시작되고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국지전투가 벌어지던 그때쯤입니다. 그렇게 한참 전쟁 중이었던 우리 한반도에 1951년도에는 평택에 미 공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 미 공군의 스포츠 우두 중위로부터 JCI에 대해서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1952년도에 여기 서정빈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 청년 애양 사업회가 결성됩니다. 전쟁 중이었으니까 모든 게 다 파괴되었을 것이고요. 이 나라가 재건되는데 10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누구나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황폐했고 가난했고 이 당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후진국의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폐허가 된 조국을 재건하자는 목표를 세우게 되는데요. 1952년 6월에 그러니까 국가 단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활동하는 지방 JC 같은 자격으로 JCI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롬이죠. 롬 이름이 코리아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방 JC 자격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고서요. 1953년도에 8차 세계대회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한국 대표가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54년도 3월 19일에 우리가 국가 단위 조직으로 JCI의 정식 회원국이 되죠. 그래서 이 3월 19일은 바로 이제 한국JC의 날이고요. 이날은 우리 JC인들의 한국JC의 생일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런 창립 과정을 거쳐서 태동기인 1950년도입니다. 1950년도에는 한국JC를 설립해서 조국 재건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반구축기인 1960년도에는 조직 체계를 잡고 지역사회를 지원하면서 JC 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장발전기인 1970년도에는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 문제와 시민정신을 함양하는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성장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숙기 1980년도 초반에는 지방 JC를 활성화하면서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 아래 보시면 우리 한국JC 신입회원 훈련원이 1981년도에 문을 열었으니까 역사가 벌써 39년이나 되었죠.
그동안 많은 신입회원들을 훈련해서 JC인으로 만들었는데 이 JC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래서 우리 조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아시아의 네마리용이라 불리우면서 한강의 기적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완숙기인 1980년대 후반에는 지방화 시대, 민주화 시대입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한 발 더 발전된 사회 형태인 거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 우리가 구심점이 되고자는 사업 방향을 잡게 되고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청년 조직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8년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서울올림픽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었죠. 국제적인 위상도 올라가고 그런 시기를 바로 한국JC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는 바로 우리 한국JC 회원의 전성기인데 이 중반 때쯤에 회원수의 정점까지 또 찍게 됩니다. 그런데 정체기가 옵니다. 이 정체기는 1990년도인데요. 금융위기가 오죠.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 엄청난 사건, 그게 바로 IMF입니다. 사업이 힘드니까 활동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IMF 이후에 회원수가 정점이었던 회원수가 이제 감소하기 시작하죠. 도전기인 2000년대에는 우리가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해서 이 이전에 IMF로 줄어든 회원을 다시 늘리고 조직의 위상을 다시 올리기 위한 회원 배가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우리의 단계는 이제 재도약기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이제는 새 시대에 맞도록 조직을 개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 조직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JC의 영광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중대한 시기에 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한국JC의 미래는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JC의 바람직한 미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6.25 전쟁 중에 태동한 우리 한국JC가요,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해 왔습니다. 특히 외채상환 근무후기 운동이나 남의 말을 좋게 합시다. 이런 운동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기억하고 있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되겠죠. 최근에는 아이도 안 낳고 결혼도 안 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죠. 근데 이 인구 감소 문제는 내수 시장이 위축되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에 원 플러스 코리아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또 전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한국JC 강령이 있죠. 우리 로컬의 이사회나 원래회 등 한국 JC의 모든 행사에서 빠지지 않고 낭독하는 강령인데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JC 본연의 이념을 같이 하는 청년들의 옹지와 정열을 한데 모아 자주적, 자립적, 자발적, 실천적으로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 과연 이 말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길래 우리는 무엇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것을 낭독하는 걸까요? 제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회적 사명을 자각하고 JC 본연의 이념을 같이 하는 청년은요, 우리 JC와의 가치관의 뜻을 함께하는 깨어있는 의식을 가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들의 웅지, 웅대한 뜻과 정열, 가슴에서 일어나는 뜨거운 감정, 에너지를 모은 힘으로 자주적은 무엇입니까? 남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립적, 남에게 의지하지도 말고, 자발적,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스스로 실천력으로 행동해서 이 복지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는데 총력을 다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이 한국JC 강령의 내용은요, 1972년도에 제정했는데 이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했던 제4공화국 시절이고요. 경제가 발전하고 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가 끝나고
전략무기 감축 협정이 있었던 때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우리 한국 JEC가 바라봤을 때 청년운동으로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복지사회와 이 세계평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48년이 지났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리고 복지국가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이 세계는 경쟁하면서 평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2020년도에도 한국 JEC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이슈가 세계평화 복지사회인지는 여러분들의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러분의 시대에는 보다 좀 새로운 비전을 담은 새로운 청년운동의 지표를 담은 강령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 JEC의 새로운 구성원이 된 신입회원 여러분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비정부기구, 즉 민간단체를 우리가 NGO라고 합니다. 비정부기구죠. 그럼 한국 JEC는 NGO 단체일까요? 그렇죠. 한국 JEC 역시 국제적인 NGO 단체 중에 하나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 JEC와 다른 민간단체와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요, 지속가능한 사업, 즉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임시방편이 아니라 효과가 지속되는 근본적인 방법으로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니까 구급차를 사주자, 이게 아닙니다. 어린이들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원인을 알고 보니까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를 하고 횡단보도를 넣고 어린이 교통교육을 했더니 교통사고가 근본적으로 줄어들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일회성이 아닌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업의 방향입니다. 우리 JEC가 해야 할 사업은 바로 이렇게 임시방편이 아니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회원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회원의 역량 개발 기회가 있는 사업은요,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계속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못 해본 사람에게 해보라고 기회도 주고 또 실수를 통해 배우게 하고 그 사람을 성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1년 담임제. 이런 말한 역량 개발의 기회를 계속 맡아서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원들이 골고루 경험할 수 있도록 균등하게 기회를 나누어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역할적 지위는요. 우리는 앞에서 말한 이런 역량 개발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바로 민주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전역제도는요, 만 20세부터 45세까지 우리가 청년기에 역량을 개발해서 사람을 성장시키죠. 그러면 전역하고 나면 그동안에 배웠었던 역량 개발을 했으니까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치고 또 현역 후배들의 청년운동을 돕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민주적 회의. 민주적 회의는요,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죠. 우리 JEC는. 만약 회장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조직이라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돈이 많거나 힘이 많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큰 그런 선배의 뜻에 따르는 것이 JEC가 아니라 바로 민주적인 회의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 사업을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방법도 연구하고 같이 행동하고 실행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법은요, 회의법을 지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절차들이 민주적으로 원활히 하기 위한 과정이자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런 크게 한 6가지 정도의 이런 점들이 바로 다른 비영리 민간단체와 우리 한국 JEC만의 다른 독특한 그런 개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 JEC 강령에 담긴 메시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우리 한국 JEC 조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JEC는 중앙과 지구 그리고 산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제가 중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 JEC 중앙 조직의 구성입니다. 여기 선거직 임원은요, 한국 JEC 총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회장단 및 감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한국JC 리더인 중앙회장 1명, 그리고 상임부회장 1명, 그리고 4명의 부회장과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JC에는 이렇게 14개의 실이 있는데, 특별사업실까지 15개네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상무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 이사 전문위원까지 한 120명 정도, 130명 임명직 임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JC와 지방JC 간에 이제 가교 역할을 해주는 지구회장들이 있죠. 지구에서 선출한 이 16명의 지구회장으로 우리 한국JC 중앙조직이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JC 기구로는 앞에서 말했었던 우리 전역제도와 관계에 있는 특구의 세네타, 그리고 한국JC의 미래 전략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정책연구원, 그리고 6개의 각 이제 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JC의 지구는요, 총 이제 16개 지구입니다. 전국의 광역시도 단위로 15개가 있고요. 일본에서 제일 한인 청년들이 활동하는 해외 지구가 있습니다. 15개 플러스 하나니까 16개죠. 현재 329개의 우리 지방JC가 있고, 총 현역 회원수는 11,883명으로 우리가 2020년도 3월 2일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방JC는 여기 보면 이제 지방JC라는 말이 있죠. 지방JC는 롬이라고도 하고 로컬이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의미이고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인데, 잠깐 알려드리고 넘어가자면 이제 롬은 로컬이죠. 지역. 그리고 오거니제이션은 이제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고, 멤버스는 구성원이라는 뜻으로 이제 약자해서 LOM 해서 롬이라고 하죠. 지구는 로컬보다 조금 더 큰 단위를 이야기하죠. 광역 단위를 이야기를 하죠. 리저널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L이 아니라 R입니다. 그래서 ROM이고요. 그렇다면 한국JC는 국가 단위 조직이니까 약자가 뭐가 될까요? 내셔널이죠. 국가 단위는 National Organization Members 해서 NOM, 롬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지방JC를 롬, 로컬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지방JC의 회장을 롬회장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각자 소속되어 있는 지방JC 롬의 구성은 대략 이런 모양이죠.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 그리고 이제 이사회가 있습니다. 선거직 임원인 회장, 그리고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그리고 감사가 있습니다. 임명직 임원으로 약간의, 여기 보시면 상임이사들과 분과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은 각자 이 분과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겠죠. 지금 보시는 것들이 여러분 로컬에서 실제 기구표랑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80명 기준의 조직 기구표이고요. 회원수에 따라서 단, 임의가 아니라 정관에 의거해서 우리가 조직 기구를 줄이거나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로컬은 시간이 지날수록 로컬 특성에 맞게 스스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분과를 서로 통합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조직의 의사결정을 위한 이상적인 비율은 회장단 및 감사이사를 포함해서 이사회 구성원이 전체 회원의 20에서 25%를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요. 회원이 30명밖에 없는데 20에서 25%면 벌써 7명이죠. 이 경우에는 회장단, 감사만 해도 7명이죠. 그래서 이런 로컬은 좀 더 탄력적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되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관에 의거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정관을 개정을 해야 되겠죠. 즉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변경했는지, 바로 이것이 우리 JC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 것이죠. 그리고 회원이 늘어서 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 20에서 25% 정도를 유지하는 게 이제 좋다는 것입니다.
특후의 세네타가 있네요. 특후의 세네타는 만 45세까지 활동하고 전역한 회원들의 조직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특후회라고 불렀는데요. 이제는 특후의 세네타라고 이 명칭을 통합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활동은 우리 전역 회원 간의 친목 도모하고 현역 지원하는 것을 주활동으로 하는데요. 참고로 우리 한국 JC에서는요, 정관에 따르는 산하단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특후의 세네타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방 JC의 지방 JC, 여러분 로컬의 특후의 세네타와 한국 JC 특후의 세네타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구 JC 특후의 세네타는 자의적으로 그냥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JC 정관에서는 정식단체로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정식기구로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한국 JC의 싱크탱크죠. 집단지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한국 JC를 지원을 하고 포럼, 연구,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 필요하냐면 우리 조직이 1년 단임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개인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적합한 제도이지만 이 조직의 미래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거대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바뀌지 않는 그런 일관된 계획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행했었던 정책들을 다 변경하고 파기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4년 주기에 단기 전략만 있고 10년, 20년을 발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이 없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미래에도 잘 살아야 하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국회에 미래연구원이 설치되었습니다. 마치 이것처럼 우리 한국 JC 조직의 10년과 20년을 위한 이런 중장기 미래 전략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국청년정책연구원이 싱크탱크 역할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아까 한국JC 조직기구표에 기금관리위원회가 있었죠. 여러분들 전국회원대에 가면 여기 가슴에 굉장히 많은 리본을 달고 있는 분들을 아마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은 주로 현재 맡고 있는 직책에 대한 리본이 되겠죠. 예를 들자면 색상이 다른 중앙회장 리본, 지구회장 리본, 룸회장 리본도 있고요. JCI의 종신회원인 세네타에 가입한 분들이 착용하는 세네타 리본도 있죠. 근데 그 중에 자세히 보시면요. KJ CDF라는 리본을 다신 분들도 또 있습니다. KJC. 네. KJC는요, 코리아 디블로먼트 파운데이션이죠. 발전기금이네요. KJC. 한국 JC의 발전기금이네요. 즉, 한국 JC 발전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제도인데, 이 기금을 납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한국 JC 회관의 납부자 명단에 올라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었던 KJ CDF 리본을 부착할 수 있고, 인증서랑 배지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기금의 이자 수익이 로컬 활성화랑 한국 JC 발전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아주 숭고한 그런 기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기금은 누구나 한국 JC 회원이면 30만원 이상부터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30만원의 기금을 냈죠. 그래서 이 KJ CDF 등급이 됐는데 회장이 되면서 내가 70만원을 추가로 납부를 했으면 100만원이 되었으므로 KJ CDF 브론즈 등급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등급이 계속 올라갈수록 리본도 바뀌고 인증서랑 배지도 바뀌고 납부자 명단에 또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신입 회원 여러분들이 대부분 저처럼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대표들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 기업가 정신을 잘 발휘해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성공하셔서 이런 뜻깊은 기금에도 참여하면 스스로 굉장히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 JC 회관은요, 서울 성동구 장안평역에 위치해 있죠. 장안평은
뭘로 유명한가요? 자동차로 좀 유명한 동네이지만 사실은 한국 JC로도 굉장히 유명한 동네입니다. 왜냐하면 버스 정류장 이름도 한국 청년회에 있었던 버스 정류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JC 회관을 1982년도에 준공했으니까 거의 38년 정도 된 건물이고요. 명실상부 대한민국 청년운동의 심장부이기 때문에 엄청난 지도자들이 나온 곳이죠. 그래서 택시기사들도 보통 타서 한국 청년회의소를 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JC 회관에는 이제 바로 이렇게 중앙 사무국이 있고요. 예, 그리고 JCI의 역사 박물관도 있습니다. 회의실도 있죠. 네, 회의 연수 공간도 있죠. 여러분들께서 JC를 평생 하면서 로컬 사무국만 다니고 한국 JC 회관은 뭐 한 번 가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쪽에 가시면 우리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이 바로 앞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청년회의소 버스 정류장도 있고 언제든지 개방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되면 방문하셔서 좀 사진도 찍고 회원으로서 그 순간을 또 기념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한국JC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봤고 이어서 우리 한국JC에서 어떤 행사와 일정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JC의 최고 의결기구는 바로 총회입니다. 우리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 매년 초에 사업이 개시되기 전에 열죠. 전년도 사업보고와 결산 그리고 예산 같은 거를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임시총회는 차기년도 선거직 임원을 선출하고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안으로 우리 회의에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이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훈련원을 이제 수료함으로 인해서 우리 JC 총회에서 회원으로서 발언권과 의결권 중요한 거죠. 네, 이것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달하는 이제 이사회와 원래회가 있죠. 이사회는 지방 JC 조직기구표에 있는 이사들이 사업과 중요사항을 의결하는 그런 회의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사들만의 회의냐고 묻는다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신입 회원부터 기존 회원들 역시 참석해서 우리가 할 사업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보고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옵서버들이 의결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참관하고 감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옵서버는 즉 회의에 출석이 허용된 사람 참관인을 얘기하는 거죠. 옵서버는 의결권은 없죠. 하지만 이사들과 마찬가지로 의장으로부터 발언권만 받는다면 옵서버 발언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회원들 중에 이게 스타크래프트에서 프로토스가 띄우는 그 클로킹 기능이 있는 옵저버 레이더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어는 똑같지만 그 의미가 회의에서 숨어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회의가 잘 되고 있는지 회원으로서 참관하고 감시하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보고 배우는 것이죠. 예, 원래회는 우리 이사회에서 정해진 사업이나 그런 행사를 이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원 가족이 함께 참석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분과위원회는 우리 JC 사업 추진의 핵심 기구이고 곧 역량개발 기회의 시작입니다. 우리 JC는 회원에게 역량개발의 기회를 어떻게 주나요? 권한을 주어서 주죠. 즉 분과의 리더가 돼서 회원들을 데리고 사업을 수행해 보라고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우리가 사회 리더로서 성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분과위원회는 회의법을 따르기보다는 좀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내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KJ 기법 같은 얘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질보다 양으로 그냥 자유롭게 생각나는 대로 따지지 않고 막 아이디어를 내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묶어주고 정리하다 보면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바로 바람직한 이제 분과위원회라는 것이죠. 창립기념식은 우리 한국 JC로부터
지방 JC로 인준된 날, 지방 JC가 인준된 날을 이제 기념하는 일종의 생일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JC의 창립일은요, 우리가 JCI로부터 국가 단위로 인증받은 바로 3월 19일이 한국 JC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은 만 45세가 되는 회원이 마지막으로 JC 활동을 종료하는 행사인데요. 전역을 하게 되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후배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특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로컬 자체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지구별이나 또는 지역별, 권역별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스포츠라는 교류수단을 통해서 회원들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JC에서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이 주어집니다. 우호 JC는 지방 JC 간에 우호를 맺고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매 JC는 다른 나라의 JC와 자매 관계를 약속을 하고 교류하면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고 국제적인 그런 경험도 쌓게 되고 국경을 초월한 그런 우정을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우호 JC를 통해서 우리는 우호 JC를 통해서 전국적인 인맥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다면, 자매 JC를 통해서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는 건데, 이건 역시 우리 한국 JC만의 정말 독특하고 우수한 그런 개성과 문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이제 회원대회는 그야말로 회원이 주인공이 되는 가장 큰 행사죠. 국내 대회는 바로 전국회원대회와 지구회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대회는 아태대회라고 불리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대회, 그리고 세계대회,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세네타 골프대회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한국 JC, 그리고 지방 JC에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다양한 회의와 행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반드시 계획과 일정이 필요하겠죠. 한국 JC와 지방 JC에서 하는 일정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이 지방 JC에서 이런 일정을 잡을 때는 중앙과 지구에서 하고 있는 일정과 겹치지 않게 운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 329개의 로컬의 일정을 모두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컬의 사업 시기를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요 위에 있는 이 한국 JC의 일정들을 미리 잘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일정이 부득이하게 겹치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 로컬 내부의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통해서 일정을 이 중앙과 지구 일정에 무리 없도록 조정하는 것 역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서 그런 배우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한국 JC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 있는 사업이라는 단어 있죠? 어떤 뜻일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사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니까요, 사업은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목적과 계획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발생된 사건은 사업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10,000원을 주었어요. 그럼 이게 사업으로 번 건가요? 아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지역의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열어서 10,000원을 벌었어요. 이건 사업으로 번 것일까요? 당연히 사업이 맞습니다. 즉, 사업이란 것은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JCI의 이런 지역사회 사업 역시 회원들의 역량을 키워서 지역사회 사업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목적을 세웁니다. 이것은 청년들의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을 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JCI의 미션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우리는 JCI 액티브 시티즌 프레임워크 기법을 활용을 합니다. 이건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참여하고 실행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면서 목적과 계획 그리고 지속성이 있는 지역사회 사업을 이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지속적이라는 거. 지역사회 사업은 우리 JCI의 그래서 상징적인 사업이고 우리 회원들의 역량 개발을 통해서 JCI 미션 달성을 하게 해주고 그리고 우리 로컬이 지역에서 어떤 브랜드로 인식될 것인지를 결정해 줍니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사업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결정하고 회원들을 보다 나은 시민으로 성장시켜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액티브 시티즌 있네요. 액티브 시티즌 행동하는 시민이네요. 프레임워크 목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 틀이라는 의미죠. 즉 JCI의 행동에는 우리 청년 시민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를 하는 것인데요. 지역사회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지역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우리 JC가 해결할 문제가 무엇인지 분석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문제점은요, 반드시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요. 그러면 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하냐, 그리고 누구와 손잡을 것이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게 되죠. 실행을 했지만 끝은 아니죠. 이 결과를 우리는 평가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 지역사회에 또 다시 보고를 하고 알려야 합니다. 그럼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었으니까 목적이 달성되었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프로젝트를 마치면 되겠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면 거기서 접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야죠. 왜냐하면 우리는 해결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시 어떤 방법을 개선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이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JCI의 지역사회 사업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한번 발견된 문제를 이렇게 실행하고 결과 평가를 보고하고 그리고 완료되었으면 종료하고 완료되지 않았다면 다시 실행을 해서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서도 상당히 다르고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JC의 각 지방 JC들은 이렇게 다양한 지역사회 사업을 오랫동안 전개해 왔습니다. 과거에는 생존과 안전에 대한 문제가 컸다면 오늘날의 지역사회 문제는 그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이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죠. 또 오늘 여러분을 연수를 받는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런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문제를 회원의 역량 개발을 통해 해결했다면 모범적인 사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국회원대회 때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수행한 지역사회 사업 중에서 지방 JC에 상을 줍니다. 이런 연차 표창이죠. 저의 경우에는 2017년도 롬회장을 할 때 제가 전국회원대회에서 지역사회 개발 사업상을 받았죠. 저희 대전 둔산 JC가. 그리고 그 해인 2018년도 전국회원대회에서 제가 전국 최우수 지구회장을 받았으니까 이 이야기는 JC를 통해서 정말 역량 개발을 많이 했구나 라는 어떤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회원대회에서는요, 국가와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청년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이 청년 대상을 수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 중에 태동한 한국 JC가 그동안에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앞에 설명드렸는데요. 우리가 명실상부 한국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를 배출한
대한민국 대표 청년단체의 자격으로 이 상을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JC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우리 신입회원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청년단체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JC 활동을 하면 남들은 살면서 받기 힘든 많은 표창들을 또 받을 수가 있죠. 이것들이 또 JC 활동에는 작은 보람이 될 것입니다. JC 표창 역시 여러분이 소속 지방 JC, 지구 JC, 중앙회장 표창과 전국회원대회 연차 표창 등이 있는데요. 세계적인 조직인 JCI에서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JC에서 진행한 우수한 사업들을 표창하기 위한 이런 연차 표창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차 표창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JC 활동에 대한 동기도 부여하고 또 우수한 사업을 또 알리고 또 이것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수상 신청서를 작성을 하면서 올바른 그런 사업 계획과 그리고 자료와 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JCI의 연차 표창은요, 아태대회와 세계대회 있죠. 아태대회와 세계대회에서 각각 이루어지는데 각 국가별로 한 개씩만 신청할 수 있는 단일 부문과 10개까지 신청할 수 있는 다수 부문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 부문도 있습니다. 이 수상 신청의 종목은 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을 목표로 한다면 우리 한국JC 국제실에 수상 신청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2020년도 우리 한국JC는 어떠한지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한국JC 제69대 중앙회장은요, 경기도 파주JC 소속의 이종석 중앙회장입니다. 중앙회장으로서 우리 청년기업가의 모임인 JC 본연의 정체성을 재정립함으로써 회원들이 JC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더 끈끈한 유대를 형성하겠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프라임 2020이라는 이 슬로건은요, 사람들, 네, 그리고 관계, 그리고 정체성, 문파워, 엔터프라이즈를 뜻하며 이것들이 우리 JC에 대한 소속감을 바탕으로 더 끈끈한 그런 유대를 형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JC의 선거직 인원은 상임부회장 1명, 그리고 4명의 부회장과 2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한국JC 상임부회장은요, 해외지구 JC, 한국 오사카 JC 소속의 차봉근 상임부회장, 그리고 동부산 JC 소속의 임지훈 부회장, 사천 JC 소속의 김민규 부회장, 장성 JC 소속의 반상환 부회장, 서울 중랑 JC 소속의 서태용 부회장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이분들께서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각 지구들 있죠? 이 지구를 이렇게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장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이 겹칠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각 지구를 관리하는 부회장들이 우리 중앙회장을 대신해서 참석도 하고 또 중앙회장의 운영 소신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여기 감사가 2분 계시죠? 고령JC 소속의 심재석 감사, 그리고 남부천JC 소속의 최강순 감사. 이분들의 역할은 우리 회계와 사업이 정관에 의거해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임부회장은 부회장 중에서 가장 책임이 높은 정말 막중한 역할이죠. 그리고 차기 중앙회장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상무위원과 임명직 임원인데요. 앞에서 소개한 부회장들이 부통령과 같은 역할이라면 상무위원은 장관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상무위원들이 15개 실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업무를 총괄을 하는데요. 이 각 실에는 위원장과 이사, 전문위원까지 약 한 130명 정도의 임명직 임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총괄적인 업무를 하는 사무총장, 그리고 정관, 관리와 유권 해석을 하는 법제실장, 재정관리를 하는 재정실장, 그리고 뭐 타 NGO와의 관계나 또 정계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대외정책실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1단계, 3단계 연수를 관리하는 연수원장, 중장기 계획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장, 국제실은 JCI의 외교부 역할이 되겠죠. 그리고 한국 JC를 홍보하고 이미지를 관리하는 홍보실장, 그리고 지방 JC 활성화를 위한 조직관리실장, 해외 지원 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실장, 여성과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여성 청소년 정책실장, 그리고 정보화 시대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미래정보실장, 통일 관련된 통일정보실장, 그리고 특별사업은 정말 특별한 사업을 하는 그런 실이, 특별사업을 추진하는 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속한 지방 JC가 전국 16개의 지구에 속해져 있죠. 여기 한국 JC 329개 지방의회소가 소속된 16개 지구로 관장하는 이제 리더들입니다. 도지사나 광역시장 같은 그런 행정조직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지구회장은 1년의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다시 선거를 통해서 중앙회장이나 부회장으로 진출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봤던 우리 한국 JC는 올 한 해 5가지의 방향으로 주요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단어만 갈게요. 회원의 소통, 그리고 두 번째 유대감, 세 번째 정체성, 그리고 네 번째 사업 역량이죠. 다섯 번째 기업가 정신 바탕입니다. 이런 5가지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2020년을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또 JC 회원이기 때문에 우리 중앙의 주요 방향을 이해하고 지방 JC도 같은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JCI의 주요 임원입니다. 우리 신입 회원들께서 이 JCI의 임원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올해 세계회장이 누구인지,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부회장, 그리고 한국 담당 부회장과 한국 출신 부회장의 얼굴을 좀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계 부회장은 여기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이타이 마녀레 회장이고요.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회장은 오사카 JC 출신의 류분 코지마, 그리고 한국 JC를 담당하는 부회장은 말레이시아 출신의 앤디 라우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출신으로는 서울 은평 JC 소속의 우리 김성재 세계 부회장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한국 JC, 한국 출신 JCI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JC 연수원의 여기 임규환 교수부장님이 JCI 어드바이저를 맡고 계시고요. 여기 배상우 JCI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임원들이 여기 우리 한국 JC를 대표해서 JCI 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주요 국제대회입니다. 2020년 세계대회가 일본 요코하마에서 여기 있죠, 일정이요. 11월 3일부터 열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대회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고, 지금 현재 세계대회는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JCI 국제대회는 한 해에 4개의, 여기 있죠, 4개의 지역대회, 그리고 하나의 세계대회가 있는데요. 이 5가지를 모두 참석한 사람에게 이 그랜드슬램이라는 엄청난 상을 줍니다. 이것은 JC 회원으로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명예로운 상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네, 앞에서 우리 한국 JC가 하고 있는 이제 많은 일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회원의 역량도 개발하고 성장시켰으니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을 배출하게 됩니다. 한국 JC가 배출한 JC 출신들이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해 왔죠.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중앙회장을 역임한 문희상 직전 국회의장,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비롯해서 20대 국회에도 정말 많은 JC 출신 국회의원들을 배출을 했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활동하는 로컬과 지구에도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 활약을 많이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JC가 우리 회원에게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는 역량개발의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 회원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라는 우리의 JCI의 미션을 함으로써 얼마나 위대한 개인의 발전을 가져왔는지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입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JC를 통해서 역량개발하고 성장한다면 우리 지역사회가 원하는 민주적인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JC는 아래와 같은 JCI 임원을 또 배출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JCI 세계부회장 이상의 명단이 있습니다. 특히 1999년도에 한국 JC 최초로 부산 JC 출신 최용석 세계회장을 배출했고요. 2009년도에는 신준섭 세계회장을 배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JC 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하는 그런 원대한 꿈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JC가 JCI에 가입한 많은 국가들 가운데 3위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3번의 세계대회, 그리고 9번의 아태대회, 그리고 4번의 아태 세네타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JCI에서 한국 JC의 위상을 많이 드높여 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한국 JC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우리 한국 JC 홍보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